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녁 식사를 혼자 하면서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던 순간,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괜히 짐이 될까봐 참았던 순간, 친구들은 다들 바쁘고 나만 이렇게 한가한 것 같아서 초라했던 순간,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산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가장 깊은 통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니, 비어 있는 게 이제는 익숙합니다.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각자의 방에서 지냅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물 한 잔 마시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니까 조금 덜 적막합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먹었는데 이제는 그저 배를 채울 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 수저 하나. 이 작은 것들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엇을 할까요? 산책을 갈까? 도서관을 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 있을까? 선택지는 많은데 뭘 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는 평생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외롭고 불행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깊은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천천히 뜯어보면 이 말 속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없어도 평온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의존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배우자에게 의존했습니다. 자식을 낳고서는 그 아이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의존이라는 말이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의존할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나한테 관심을 안 주면 우리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하면 우리는 섭섭합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안 하면 우리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감정이 타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존의 특징입니다. 반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자가 관심을 주든 안 주든 나는 평온합니다. 자식들이 전화하면 기쁘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즐겁지만 혼자 있어도 충만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고독 속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뭔가로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고 전화를 걸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결핍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독은 무엇일까요? 고독은 혼자 있지만 그 안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어있지 않고 오히려 충만합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것이 고독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것이 바로 이 고독입니다. 그는 외로움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러운 것이니까요. 하지만 고독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갈 답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꾸립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도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합니다. 예전에는 매일 보던 얼굴을 이제는 명절에나 봅니다. 예전에는 매일 물어보던 밥 먹었어? 를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물어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각자의 사정이 생깁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화제도 줄어들고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 할 말이 줄어듭니다. 아니면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정말 혼자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사람들한테 잘못해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라고. 그리고 이 흐름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빴습니다.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직원,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의 친구. 나는 항상 누군가였지, 나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일은 은퇴했고, 관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일까요?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이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리고 이 질문은 조용한 시간, 고독한 시간 속에서만 들을 수 있다고.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 질문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해서 이 질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립니다. 마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리석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타인에게 있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안 주면 나는 외롭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나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행복이 타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반면 행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타인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나는 괜찮습니다. 타인이 나한테 관심을 주든 말든 나는 평온합니다. 타인이 떠나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도록 배웠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야 행복해. 외롭게 살면 안 돼. 혼자 있으면 불쌍한 거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롭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에 도전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왜 불쌍한가? 오히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축복 아닌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자유 아닌가?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외롭게 느껴지는 대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주말이 슬프게 느껴지는 대신 온전한 휴식으로 느껴집니다. 조용한 집이 적막하게 느껴지는 대신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상황인데 관점이 바뀌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이 사람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식들이 전화하면 기뻐해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존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고맙게 받되 전화가 없어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즐겁게 시간을 보내되 혼자 있을 때도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균형입니다. 관계도 즐기고 고독도 즐기는 것.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한 것. 이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불안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할 때입니다. 왜 전화가 없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혼자 있어도 평온하다면 어떨까요? 아, 애들이 바쁘구나. 괜찮아. 나는 나대로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우리의 내면 상태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의존의 상태이고 후자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것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라디오를 틀고 전화를 걸고 밖으로 나갑니다. 조용함이 무서워서 소음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 머물러 보라고.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보라고.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조용함이 낯설고 적막이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바람 소리, 새 소리, 시계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소리. 평생 듣지 못했던 내 진짜 목소리. 그 목소리가 조용함 속에서 들립니다. 둘째,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독서, 산책,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이런 활동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 할 때 더 깊이 즐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이 활동들은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들 속에서 그는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만의 활동을 찾는 것. 그것이 책이든 산책이든 정원 가꾸기든 뜨개질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기대를 줄이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우리는 실망합니다. 자식들이 매주 전화하기를 기대하면 전화가 없을 때 섭섭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먼저 찾아주기를 기대하면 그렇지 않을 때 서운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해도 그것이 감사합니다. 친구가 1년에 한 번 안부를 물어도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함.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말년에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외롭고 단조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글을 보면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 이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이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관계가 줄어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것들이 불행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점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텔레비전을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나요? 혹시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들리는 소리가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조용함을 피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용함이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계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계속 앉아 계세요. 그러면 천천히 뭔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 그리고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 내 숨소리, 내 심장 소리,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 평생 듣지 못했던 그 소리를. 이것이 고독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진정으로 소유한 것이 없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집, 차, 돈, 명예, 관계.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관계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떠나간다는 것을. 집은 남아있지만 그 안을 채웠던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돈은 있지만 그것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명예도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것만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부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생각을 깊게 하고 글을 쓰고 지혜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가꾸는 것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을 사는 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외롭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완전히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완전한 고립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건강한 고독입니다. 사람들과도 만나되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관계를 즐기되 관계가 없어도 괜찮은 것.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것.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관계가 줄어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혼자 있어도 괜찮다면 어떨까요? 관계가 줄어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 관계에만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독해집니다. 왜냐하면 깊은 생각은 조용함 속에서만 가능하니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표면적인 대화를 합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손주 이야기. 물론 이런 대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 속에서는 깊은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인생에 후회는 없는가? 이런 질문들은 혼자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우리 삶에 깊이를 주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라 통찰의 시간이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를 찾은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쓸쓸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외로운가? 아니면 그냥 고요한가? 이 조용함이 정말 불행인가? 아니면 평화인가?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뭔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만나지 못했던 진짜 나를.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도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사실은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계십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고 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직은 외롭지만 조금씩 받아들여 보려고 해요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늙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이 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